거리에서 매장을 배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운데 쉽고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것, 수수께끼가 아니라 브랜드 창업 이야기입니다. 창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이 해놓은 브랜드 창업이 참 쉽게 보이죠.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반면에 책으로 읽어보면 브랜드가 정말 어렵습니다. 브랜드 창업을 해본 사람은 책이 참 쉽게 읽힙니다. 하지만 브랜드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고 있죠.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이후에 가게를 브랜드로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게를 인테리어해서 오픈하는 것은 솔직히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게를 10년 이상 유지하며 다른 매장과 경쟁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광고계의 구루라고 불리우는 데이비드 오길비는 바보도 거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재능과 신뢰,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랜드 창업을 위해 창업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인내와 관찰인 것 같아요. 열정적인 인내와 훈련된 관찰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수많은 브랜드와 매장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보면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창업 또는 학습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만 성공의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패턴이 보여야만 그 다음 단계의 현상과 지식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열정적으로 인내하면서 브랜드의 성공 포인트를, 성공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이 발견한 패턴을 이용해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볼륨 1에서는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보는 브랜드 관점을 다루었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2에서는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매장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브랜드 창업의 첫 번째 지식입니다. 지금 세 개의 거리가 보이죠? 맨 위에 있는 것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두 번째는 분당입니다. 세 번째는 런던인데요. 런던의 메인 스트리트죠. 이 거리가 딱 보면은 금방 느끼잖아요. 간판 많고 아주 현란하고. 런던은 그렇지 않습니다. 런던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간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은 간판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간판을 찍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간판은 우리가 글로 읽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간판은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간판이 많아도 멋져 보이는 것이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고요. 자, 지금은 두 개의 매장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위에 매장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밑에 매장, 오렌지. 하나는 오렌지를 포인트 컬러로 썼고, 하나는 오렌지 바를 통해 갖고 매장 간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는데 어떤 게 더 눈에 띄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다음 거 볼까요? 더 스토어 보시면은 그냥 가게란 뜻인데 이 매장에서 무엇을 팔까? 제일 비싼 상품은 얼마일까? 제일 싼 상품은 얼마일까? 가게의 주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기한 매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상상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 상상했던 것과 실제가 어떻게 맞고 틀린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거리에서 브랜드를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헨리 로이드라는 이제 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매장이, 어떤 상품이, 그리고 또 어느 나라 브랜드일까? 지금 제가 4개의 매장을 보여드린 다음에 1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각 질문의 답은 첫인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사람은 사람과 매장에 대해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말 그대로 순간이죠. 0.25초라 그러는데
하여튼 순간입니다. 그 과정은 모든 사람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취향, 경험, 그리고 지식, 트렌드에서 판단합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특히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름으로 창업하는 브랜드와 신규 매장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다음에 소개되는 매장은 그냥 보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의 느낌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해보죠. 이 두 매장, 이 헬리로이드랑 더 스토어, 이 차이점 무엇일까요? 같은 블루 컬러이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명도와 채도와 그렇게까지 말고 블루 섰지만 한쪽에서 헬리로이드가 보여주는 블루와 더 스토어가 보여주는 블루, 좀 통째로 블루 보고 한번 이런 매장 어떻습니까? 이처럼 완전히 간판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따 나오게 파사드 전체 그 건물의 외형이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다음 거는 유럽식 컬러라고 하는 코발트 블루죠. 예. 좀 약간 그 방금 봤던 노키아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약간 퍼플에 가까운 블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코발트 블루의 색깔입니다. 퍼플기가 약간 나지만 코발트 블루입니다. 이건 테드 베이커라는 브랜드인데요. 컬러가 이렇게 바뀌면 시퍼런 블루, 코발트 블루를 넘어서 독특한 컬러감이 매장에서 생깁니다. 이 매장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 있는 조명도 이 컬러와 어우러져서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냈습니다. 이 매장에서 파는 물건은 어떤 스타일일까? 나와 맞을 것 같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께서 항상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서 그냥 보면은 그 순간에 갑자기 아이 쇼핑이 돼버립니다. 브랜드는 공부를 못하는 거죠. 이건 어번 아웃피턴스라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간판 쇼윈도우 그리고 외벽을 포함한 매장 외관을 파사드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매장을 낼 때 이런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파사드. 간판이 아니라 간판 밑에 앞에 있는 기둥 전체 외형, 이렇게 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파사드라는데요. 이거 기억나시죠? 처음에 우리 시작했죠. 빨간 선물 상자와 빨간 의자, 매장 그리고 파란 글자의 더 스토어와 파란 문. 어떤 게 더 창업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뭐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떤 매장이 브랜드가 더 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뭐 개인 취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질문은 좀 까다롭습니다. 둘 중에 어떤 매장을 더 많이 카피할까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매장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이 매장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이 있어야만 할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브랜드 지식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매장을 말하기 전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빨간 매장과 파란 매장을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브랜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기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브랜드는 고대 노르웨이 언어고 테우다에서 유래됐고, 이거는 주로 소 엉덩이에 찍은 낙인 자국을 브랜드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가 정의한 브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내가 창업을 한다 때 한번 자세히 다뤘는데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브랜드란 한 기업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시키고 나아가 경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름, 사인, 상징물,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 이 정의의 매우 중요한 문장은 식별시키고와 차별화하기라는 개념이죠. 브랜드의 고전적인 기능은 식별이지만 아까 소 엉덩이 도장 찍은 것처럼요, 지금 브랜드의 기능은 차별화입니다. 백화점에서 간판이 아닌 옷만 보고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파는 물을 마시면서 어떤 브랜드인 줄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품의 기능과 외관이 같거나 비슷하면 식별과 차별화를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브랜드밖에 없죠.
하지만 식별의 기준으로서 브랜드를 상표로만 생각한다면 더 큰 오해를 갖게 됩니다. 브랜드는 또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티파니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똑같은 반지를 불법 판매 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과 다이아몬드지만 청혼을 받는 여인이 시장보다 500배, 어쩌면 50배 비싼 티파니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외관과 품질만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지만 또 다른 식별이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브랜드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같은 다이아몬드이지만 브랜드가 있으면 다른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티파니가 되어버리죠. 티파니와 비슷하게 만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람은 뭐라 부를까요? 짝퉁이라고 합니다. 브랜드는 이처럼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느낌, 진정성, 그리고 고귀함이라는 것으로 티파니와 가짜 티파니가 마음에서 분리되고 정의됩니다. 이처럼 브랜드의 기능은 식별이지만 그 힘은 차별화입니다. 궁극적인 차별화가 바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의 사전적 정의는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이다. 두 발로 서지 못하면 사람이 아닐까요? 웃지 않고 울고 있으면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여 파는 그런 인간도 있죠. 어디까지 사람이고 어디까지 악마일까요? 사람의 정의처럼 브랜드도 아직 하나의 정의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와 애플을 같은 브랜드 정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다른 체험을 주기 때문에 식별과 차별화라는 단순 브랜드 정의로 이 두 개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은 단순 식별이 아닌 차별화와 가치를 만드는 브랜드 지식입니다. 브랜드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시면 전체 빌딩 전체가 다 파사드가 어떤 브랜드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매장이 건물 통째로 보이는 것을 파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기둥, 문, 그리고 또 외벽 전부 다 포함한 거죠. 매장의 파사드는 크게 간판, 외벽, 쇼윈도까지 포함합니다. 파사드가 주는 고전적 기능은 건물이 주는 외경과 강렬함이죠.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짜 파사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당, 이게 파사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이 주는 힘은 웅장함을 통한 유압감이죠.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정치,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고의 방법이 바로 파사드를 웅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파사드는 일단 규모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지죠. 파사드를 키우는 브랜드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을 신뢰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장을 성전처럼 만들고 귀족의 성처럼 만든 이런 파사드, 고객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엄과 품격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명품들의 명품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품 브랜드들은 더 크고 웅장하고 도도하고 차갑고, 그리고 처음 아주 낯설게 파사드를 올립니다. 파사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브랜드 컬러를 강렬하게 보여줌으로써 주목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메시지 컨셉을 파사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의 차별화 방법이죠. 업계에서는 쇼윈도는 브랜드의 속삭임이다, 간판은 브랜드의 윙크다, 파사드는 옹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파사드는 건물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야 됩니다. 그리고 웅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파사드는 연매장의 파사드와 관계, 매장 파사드와 건물과의 관계, 그리고 거리 속에서 자신의 파사드와 관계한 조화의 아름다움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더 티하우스 보시면은 무엇이 팔지 금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파사드를 공부하는 방법은 좋은 파사드를 많이 보는 겁니다.
이거 공부로 어떤 뭐 황금률을 공부하든지 칼라를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물에 가장 알맞는 파사드를 공부하기 때문에 좋은 걸 많이 봐야 돼요. 예. 파사드가 꼭 이렇게 웅장한 외관을 가질 필요는 없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임팩트 있는 칼라와 도구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품을 신비하게 보이기 위해서 본물상자 같이 연출하는 파사드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자가 있는 이 매장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없는 골목 매장의 한계를 창의적으로 보여주는 파사드입니다. 제품의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파사드가 가장 탁월한 파사드입니다. 밤의 파사드와 낮의 파사드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정리해 볼까요? 파사드 구축은 브랜드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와 소비자가 눈으로 보는 매장의 전체 컨셉 부분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은 브랜드가 자신의 파사드를 갖는 것을 사람의 양악수술과 같다고 말하는데 뭐 틀린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브랜드의 매장을 알리는 것은 간판만이 아니라 간판, 쇼윈도우, 그리고 매장 문과 외벽까지 모든 것이 파사드로 연결돼서 전체로 보여주는 것이죠. 관광객을 유혹하는 번쩍거리는 간판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간판은 화려함만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이것보다는 무엇을 팔 것인지에만 말하고 있는 간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파사드를 연구하고 그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여러분의 브랜드 창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